마지막으로 이 18학년도에 B형 논술형 8번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은 원주각의 성질을 지도하는 수업사항의 일부이고, 그리고 자료 2는 원주각의 성질을 활용하는 수학 계획서의 일부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얘를 일단 자료 1번부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2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어진 자료 1에 대한 지문 내용을 살펴보자면, 교사가 그림 1에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일반적으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발표해 볼까 해가지고 상황을 그림 1과 그림 2와 그리고 그림 3에 대한 사항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 A는 한원에서 한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라는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B는 선생님, 한호에서 여러 개의 원주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림 2와 그림 3의 경우는 그림 1과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림 1과 같이 중심 O가 각 APB의 안쪽에 있는 경우일 때만, 그러니까 그림 1인 경우에만 원주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입니다 라고 학생 B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 A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도 그 각 APB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점 P의 위치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때 성립하는 거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부분이죠. 즉 원주각의 크기는 이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이런 것이 이 점 P의 위치 관계에 상관없이 성립할 거다 라고 하고 있고, 학생 B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원주각은 맞지만 점 P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변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교사가 두 학생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말해볼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 A와 학생 C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학생 A는 그림 3인 경우 그림 4와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림 1처럼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학생 C도 맞아요 하면서 그림 2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로 이 학생 A의 설명처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때 학생 B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네요 하고,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처음에는 성립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학생 A와 학생 C의 설명을 듣고 성립한다고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각 APB는 2분의 1의 각 AOB로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사가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의 토론을 종합해보면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고 그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라고 합의할 수가 있네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료 1의 상황은 이렇게 지문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 1에서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하냐면, 이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 서론 부분에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 그리고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에서의 이 수학화의 의미를 각각 제시할 것 있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이제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져 있죠. 일단 자료 1에 대한 사항을 보면 자료 1의 수업 사항을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객관화된 수학 지식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관점에서 이거 내용을 분석하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는 자료 1에서 의사소통 역량,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럼 자료 1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와 이 의사소통 역량이죠. 그렇게 되면 서론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이 자료 1번에서의 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따른 분석한 내용,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에 따른 것을 분석한 내용, 그 이유를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자면, 우선은 이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그리고 지식의 생장 지향성의 원리는 가지고 있고,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의 비객관성을 얘기하고 있고, 대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의 이 사회적 구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객관성의 원리를 이렇게 지식의 사회적 구성으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이 이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큰 차이이고, 이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면 비객관성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의 언어관에서 또 차이가 생기는데, 언어는 이제 지식의 전달을 못한다 라고 하고 있고, 대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급진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고, 강조까지 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를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구성주의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초점을 두는 거는 본론 부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 초점을 두는데, 그럼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객관화된 수학적 지식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을 살펴보자면 결국 이런 주관적 지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지식이 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런 주관적 지식이 공표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재구성된 지식이 무엇을 거치냐면 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거죠. 합의를 거쳐서 이러한 객관적 지식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른 객관적 지식을 얻기까지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에는 무엇이 이용되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라카토스의 증명 반박의 논리가 사용된다는 점까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론의 이런 관점에서 자료일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주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A는 전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학생 B가 이제 그거죠. 이것이 성립 안 한다 라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학생 B가 이러한 주관적 지식을 공표하고 있죠. 공표했을 때 그때 이제 학생 A와 학생 C의 어떤 게 이루어지면 여기서 학생 A와 C의 공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이때 학생 B가 그러네요 하면서 전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학생 B의 생각이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구성이 이루어져서 전 P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재구성이 이루어져서 결국 마지막 교사가 이런 토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고 그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어요 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주어진 요 내용에 대한 뭐가 이루어졌냐면 주관적 지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론 부분은 이렇게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자료 1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하는 그 사항에서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수학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라는 점, 그리고 수학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 글,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자료 1에서 결국 교사의 마지막 말을 통해 이런 학생 A, B, C는 토론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학생 B에 대한 설명에서 이 학생 A와 C의 생각을 학생 A와 C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A, P, B는 2분의 1 곱하기 각 A, O, B 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즉, 이렇게 원주각의 크기가 2분의 1의 중심각 크기가 된다는 이러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토론까지 하게 된 상황을 보면 결국 이 2015 개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강조된 사항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바로 세 번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라는 이유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기 때문에 이 자료 1은 학생의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적합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 즉 자료 1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은 이렇게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관적 지식이 공표되고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객관적 지식이 된다는 이러한 과정을, 이런 지문 속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 곁들여서 서술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학생 A와 C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토론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2에 대한 사항을 해볼 텐데, 일단 자료 2의 사항을 보면은 도입 부분에서 교사가 선수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이 실세계 현상을 기초한 실세계 현상 기초로 하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비수학적 문제 사항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은 제시된 문제가 현실과 결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탐색한다 라고 주어져 있고, 이렇게 이 비수학적 문제 사항이 주어져 있죠. 뭐 스크린 있고 카메라 있고 도로 있는 그런 게 적혀 있고, 그리고 전개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 1단계에서는 전개의 1단계에서는 주어진 실세계 문제에서 수학적 측면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규칙성을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현실과 결부된 문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이렇게 선분 AB 있고 대략적으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 있어서 이 각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 L이죠. L 위에서 이 P가 움직일 때 각 APB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점의 위치는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이 문제사항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적혀 있고, 그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료 2의 문제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자료 2에 해당되는 그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저희가 서론에서 안 한 부분이 바로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에서의 수학화의 의미가 되죠. 이때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루이덴탈의 그 이론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둘째에서 자료 2의 수학 계획서를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 이론, 즉 프루이덴탈의 이론의 그 수학학 과정의 관점에서 이 자료 2를 분석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자료 2에서 문제 해결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를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료 2에서는 그 서론에서의 이런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에서의 수학화의 의미, 즉 수학 교육, 즉 이러한 프로이덴탈의 의미에서 그 수학화의 의미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런 수학화 과정을 이 자료 2에서 분석하는 과정 쓰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써볼 텐데, 일단 서론 부분부터 보시면은 이 프루이덴탈 이론에 근거해서 이 수학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 건데, 이 수학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상을 본질로 조직하는 과정이 바로 수학화이고, 그럼 이 수학화를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현상을 본질로 조직하는 과정이므로 현상을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는 거죠. 본질로 조직화하는 것이 바로 수학화인데, 이때 이 현상은 어떤 게 되냐면 실세계 현상처럼 현실 상황도 되지만 수학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고, 왜냐면 보통 저희가 현상이라고 하면 이런 현실 상황밖에 고려를 안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수학화의 의미에서 이런 현상은 현실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수학적 상황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화의 의미라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수학화를 두 가지 단계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평적 수학화하고 수직적 수학화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수평적 수학화가 뭐냐면,
그 현실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이 수학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것이 수평적 수학화이고, 수직적 수학화는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이죠. 좀 더 높은 수준,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이 수직적 수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화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제 현상을 본질로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수학화 과정, 즉 본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현실 교육적 수학 교육 이론의 수학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보면, 저희가 현실 세계로부터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여기 수평적 수학화를 통해 수평적 수학화가 이런 현실 세계로부터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 수학화를 통해서 개념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직적 수학화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이 되어서 이 추상화, 형식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안 했지만 현실에 응용하는 응용적 수학화를 통해 이 현실에 이것을 응용하게 되고, 이것을 피드백을 통해 다시 현실 세계로 오는 과정으로서 수학화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 시켜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보자면, 결국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현실 세계의 그 문맥을 탐구해서 그 수학적 측면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평적 수학화를 통해서 개념을 추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을 추출한 다음에 이러한 형식화 추상화, 얘가 중심인 바로 수직적 수학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응용적 수학화가 네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 수학화 과정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학화 과정이 이 자료 2 상황과 어떻게 관련을 지어볼 수가 있냐 라고 보면은, 저기 전개 상황에서 1단계 보시면 그 주어진 실세계 문제에서 수학적 측면을 알아내고 규칙성을 발견한다 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수학화 과정에 문맥을 탐구해서 수학적 측면과 규칙성을 발견하는 바로 1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문제사항을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변환을 했냐면 바로 선분 선분 AB와 점 P, 직선 L, 이렇게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과정이 바로 수평적
수학화가 이루어지는 2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로서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처리가 되므로 바로 이 부분에서 수직적 수학화가 이루어진 단계로 이 수학화 과정을 이 지문 사항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 자료 2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상황,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 자료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하고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균형 있는 책임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해 동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 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장려한다. 라는 이렇게 네 가지 강조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료 2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도입에서 보면은 실세계 현상을 기초한 비수학적 문제 사항을 주는 것은 수학적 모델링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수학적 모델링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 해결과 수학적 모델링의 큰 차이는, 수학적 모델링은 비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이 문제 해결과의 큰 차이죠. 문제 해결은 수학적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비수학적 문제 상황도 포함을 하는데, 수학적 모델링은 비수학적 문제 상황에서만 출발한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인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런 비수학적 문제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결국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결국 원주각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각의 성질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주각의 성질을 이 문제를 통해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한 사항 중 이 자료 2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을 얘기한 바로 세 번째 사항인 거죠. 세 번째 사항에서 보면은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 주변이나 사회 및 자연현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 즉 원주각의 성질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자료 2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 2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어떻게 서술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수학교육 이론, 즉 이런 프로이덴탈 이론에 근거해서 수학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고, 즉 수학화라는 것은 현상을 본질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이렇게 서술하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이런 수학화 과정, 즉 현실 세계에서
문맥을 탐구해서 수학적 측면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수평적 수학화를 통해 개념을 추출하고 수직적 이런 추상화와 형식화가 중심인 수직적 수학화를 거친 후 응용적 수학화를 통해 현실에 응용하는 이런 수학화 과정이 결국 이 전개 과정에서 1단계에서 보시면 실세계 문제에서 수학적 측면과 규칙성을 발견한다는 첫 번째 단계와 그리고 수평적 수학화를 통해서 이 실세계 현상에 대한 문제 사항을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고 변환된 이런 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3단계에서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수직적 수학화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세 번째 사항을 적어 주시고 여기 도입 부분에서 이 비수학적 문제 사항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된 문제 얘를 통해 수학적 개념원리 법칙 탐구, 즉 원주각의 성질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탐구할 수 있다 라는 그 이유를 통해 자료 2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수령에서 아까 이제 자료 1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자료 2에서 설명한 부분을 합쳐서 논수령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학년도 기출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